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쌤입니다. 오늘 사회 원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이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에 대해 배웠고요. 그 다음이 법원이 하는 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얘기할 헌법재판소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인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이 뭔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법 조항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법은 이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자,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어 놓았고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죠. 따라서 어떠한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요, 이처럼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그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판을 내려야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겠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대통령, 예를 들면 입법부, 그런 곳에 종속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 헌법재판소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사진인데요. 지금 의자가 몇 개 있나요? 총 9개 있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여기 왜 한 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재판관이 9명이라는 건데요. 이 9명은 모두가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9명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것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하고 선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명씩 나눠서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가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데요. 총 9명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입니다.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 사법부의 장이죠.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지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은 그들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에 황교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이에요.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 하는 일은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거는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누가 언제 하는 거냐면요, 법원이 재판을 하잖아요.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굉장히 많이 자세히 보겠죠. 근데 이 법원의 법관들이 법률을 보다 보니까 이 법이 이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에 법원이 위헌 법률을 따져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겁니다. 법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요청을 받고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는데 민법에서는 자녀가 성을 바꾸지 못하고 아버지의 성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름에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바꿀 때는 재판을 통해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가족관계가 이제 가족관계에 따라서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을 하고 있다가 법관이 이 민법이 우리 헌법에 위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이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소원심판이에요. 이거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 법률 심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도 법률이 위헌인지 따지는 거고요. 헌법소원 심판도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중에 법원이 요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생활하다가 이 어떠한 나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나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이거는 국민이 요청하는 거예요.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자, 셧다운제 여러분들이랑 많이 관련 있죠. 일정 시간 이후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기본권에 어긋난 거다. 다른 취미 활동은 심야 시간 제한이 없는데 인터넷 게임을 취미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거는 기본권을 차별한 분명한 위헌이다. 라고 청소년들이 국민이 직접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셧다운제는 위헌이 아니라 합당한 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심판이고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자, 국회는 고위 공무원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직접 탄핵을 못하고요. 국회가 이 공무원을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요청을 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위헌 행동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으로 결국에 탄핵, 파면이 되었죠.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정당해산심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당, 우리 정당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얘기했던 뭐 민주당이라던가 뭐 국민의힘당 그런 것이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예를 들면서 이 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은 그 정당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정당은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입니다. 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기도라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고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해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자, 우리 시를 지나는 고속철도역의 이름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했대요. 정부라는 국가기관, 또 그 시 자체라는 국가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역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권한이다. 역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권한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지 헌법재판소한테 심판을 요청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거든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과제 제출 잘 하시고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